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면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0년 동안 피부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혁신적으로 변한 치료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드름 흉터 치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한 2000년쯤에 이제 테마 피부과를 개원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드름 흉터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가 있다고 그래도 옛날에 있었던 화학 박피와 많이 다르지 않은 치료였다는 거죠. 박피를 이용해서만 치료를 했고, 그래서 얼굴을 다 깎아내는 치료가 여드름 흉터의 유일한 방법인 줄을 알았던 때가 있었는데, 과거 20년 동안 레이저의 기술 아니면 초음파의 기술, 고주파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여드름 흉터의 치료에도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의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뀐 거죠. 처음에는 이게 치료가 굉장히 편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는 효과까지 좋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어느 피부과나 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국이 남는 걸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여드름 흉터라는 것은 굴곡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홍반이라든지 착색을 얘기하죠. 예를 든다면 붉게 되거나 아니면 검게 변한 것도 여드름 흉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피부과 전문의이 생각하는 여드름 흉터, 우리가 치료하는 여드름 흉터는 움푹 들어가거나 파인 흉터를 얘기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여드름 흉터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흉도 있고, 모공이 이렇게 있고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드름 흉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는 다 굴곡이 생긴 거죠.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좀 우문일 것 같습니다만, 다 어렵지만 치료의 반응을 좀 제일 잘하는 건 이런 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이라는 게 뭐냐면, 움푹 파여가지고 만약에 한 80%가 좋아졌다. 그럼 이렇게 좋아질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런 형처럼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80%가 좋아져도 별로 좋아져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100%가 좋아졌을 때만 좋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좋아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들이 100%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 될 수 있으면 이쪽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하나 이제 모공하고 우리가 요거 흉터를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모공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이것도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요거는 켈로이드인 경우죠. 아크네 켈로이달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드름 흉터인데 켈로이드와 같이 겹쳐가지고 턱에 이렇게 음계성 여드름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우리 여드름 흉터를 말씀하시는 거는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눈다면 1번과 3번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우리가 여드름 흉터라고 얘기하고, 파인 흉터를 대부분 얘기하고, 색깔이 홍반이 있거나 붉게 되거나 그다음에 검게 착색이 된 경우는 여드름 흉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이게 뾰루지냐 여드름이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뾰루지와 여드름은 거의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는 여드름의 정의는 피지선에 생기는 모든 염증성 질환을 여드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이름 붙여줄 때는 적으로 얼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경우에 여드름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여기 하나 났을 때 이거를 여드름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도 모공에 아마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의 일종인데, 몇 개 생겼을 때는 뾰루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는 뾰루지라는 거는 의학적 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드름의 정의를 얘기한다면 모든 모공이나 피지선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여드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뾰루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가 유전인가? 우리가 유전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뭐든지 가족력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는 이게 유전병이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가족의 그 체질이라든지 피부 체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여드름 흉터가 심하게 남은 뭉개성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파괴적인 여드름이 생긴다면 자녀분한테도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치료의 방법이라든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력을 여쭤보는 거지, 여드름이 유전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점이라는 거, 우리가 점이라는 거는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돼 가지고 생기는 걸 우리가 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염증성 질환 후에 검게 남는 걸 우리가 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의학적으로. 물론 점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점은 아니고 색소 침착이라고 하죠. 색소 침착은 점보다는 좋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죠. 근데 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멜라닌 색소의 깊이의 정도도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가 이제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피부의 체질도 약간은 관련이 되겠지만 여드름이 생겼을 때의 염증의 정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드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공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균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염증성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못했을 때는 염증이 커지면서 피부가 함몰되는 흉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은 물론 켈로이드라는 게 있죠. 켈로이드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 여드름이 심하게 났다 그러면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흉터 중에 하나인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 있죠. 약간 좀 어려운 말로는 아크네 켈로이달리스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여기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부 체질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났고 흉터가 생길 만한 여드름이 생겼는데 운이 없게 켈로이드가 있다 그러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체질이 있느냐, 여드름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느냐 묻는다면, 만약에 켈로이드가 있다면 이렇게 무서운 흉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건 피부 체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드름이 모공의 염증이 심했을 때 염증을 잘 컨트롤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아니면 손을 마구마구 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가 있거나 아니면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좋은 레이저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제 피부과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한 가지 레이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쓰다 보면 또 좋은 게 나오는 것도 이유이기도 하고, 좋지만 성질이 약간 다른 것들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레이저를 옛날처럼
프락셀 하나로 치료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가 프락셀밖에 없었을 때 얘기고, 그 이후에는 물론 프락셀의 원리는 아주 대단한 원리였죠. 피부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 그 원리를 이용한 레이저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레이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락셀 원리는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정상 부위와 우리가 흉터를 만드는데, 이 흉 부위에 피부에 이제 작용들이 막 일어나면서 차올라 오르는 그런 작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 구멍을 뚫는 재질 자체가 레이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건 CO2, 어떤 건 어뷸, 어떤 건 뭐 NdR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니까 장단점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데 어떤 레이저가 있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저가 있고, 이런 레이저들을 콤비네이션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질이 다 미세하게 다르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드름 흉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섞여 있습니다. 모공과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깊이 파여 있는 것도 있고, 접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거기에 따른 아주 미세한 반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은데, 역시 뭐 프락셀은 아주 좋은 레이저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되고, 그 위에 프랙셔널 CO2라는 레이저가 있죠. 그것은 CO2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거고, 요즘 또 각광받는 게 피코라는 레이저가 새로 나왔죠. 이 피코 레이저 단독으로만 여드름 흉터를 치료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레이저와 같이 사용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피코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 레이저와 다른 거는 굉장히 높은 파워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진피에 쳐주는 거죠. 그 앞선 레이저들이 못했던 거는 굉장히 높은 파워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파워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부작용이 많이 생겼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머물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근데 피코는 그거를 극복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파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피코 레이저다. 그래서 피코 레이저도 여드름 흉터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스타룩스 레이저도 많이 쓰죠. 엔디아그 레이저를 줬는데 스타룩스도 많이 쓰고, 요즘 또 아이콘 레드, 아이콘 블루라는 레이저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어뷸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아이콘 레드라든지 아이콘 블루는 또 피코와는 다르게 어뷸을 이용해서 흉터를 같이 치료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피부가 좀 많이 무거워지면서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드름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통 지성이신 분들이 많아서 피부가 두껍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처지는 경우에는 울세라도 이용하고요, 써마지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하고 파여있기도 하지만 얼굴 자체에 그 탄력도 많이 없어지고 늘어져 있는 경우는 리프팅도 같이 이용하죠. 이와 같이 이제는 프락셀의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원리를 가진 많은 레이저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좋은 치료를 나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너무 센 레이저는 한 번에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거 약간 약한 것들은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이 사이클을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속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드름 흉터에 특히 레이저의 종류와 그 다음에 레이저를 왜 같이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드름 흉터가 남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흉터 치료가 지금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이게 100%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여드름 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드름이 났을 땐 적절한 약을 잘 써가지고 염증을 잘 치료하면서 본인이 여드름 흉터를 만드는, 여드름을 심하게 짜든지 손을 대는 그런 일이 없다면 아마 여드름 흉터는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한 여드름 흉터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